겨울이 끝나갈 무렵 어느 음습한 골목길. 희뿌연 안개가 도심의 잿빛을 삼키고 눈발은 바람을 타고 느릿하게 흩날렸다. 그 안을 헤치며 낡은 손수레를 끌고 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 어깨가 굽고 걸음이 조심스러웠지만 손끝에선 익숙함이 묻어났다. 그는 폐지를 줍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모든 것을 잃은 뒤 이름조차 잊어버린 남자 무철이었다. 사고 이후 긴 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있던 무철은 어느 날 병원도 아닌 거리에서 눈을 떴다. 그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조차도 설명할 수 없었다. 기억은 마치 잘못된 필름처럼 조각났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선 주름과 나이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그는 여전히 청춘의 한가운데를 헤매고 있는 듯했다. 형씨 어디 다쳤어? 그를 처음 발견한 건 동네 슈퍼를 운영하던 할아버지 박노인이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정신없이 떠는 무철을 보고 뜨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고 그날 이후 무철은 박노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기억을 잃은 무철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했다. 말도 조심스럽고 행동도 어색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 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제가 할게요. 그는 새벽마다 박노인과 함께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종이 박스와 빈 병들을 손수레에 가득 실으며 이름도 모르고 과거도 없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처음엔 경계했다. 낯선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폐지를 줍고 아이들에게도 인사를 건넸으니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무철을 착한 그 아저씨라고 부르게 되었다. 눈이 오면 동네 어르신들 문 앞까지 소금을 뿌리고 아이들이 싸운 날이면 아이스크림 하나씩 들고 나타나 웃음을 유도했다. 어른이 먼저 손 내밀어야지. 우리 화해하자, 응? 그런 무철을 보며 아이들도 어른들도 변해갔다. 그는 누군가의 형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으며 한때는 수백억을 굴리는 건물주였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은 채 지금 이 순간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폐지를 분리수거하던 중 낡은 광고지 한 장이 그의 발치에 떨어졌다. 거기엔 대운빌딩 낙찰자 박규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무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디선가 들은 것만 같은 이름.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회의실, 냉혹한 서명, 돈다발, 그리고 피. 무철은 그 광고지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박규태? 그의 두 눈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조각난 기억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무섭게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여보, 우리 이제 이사 가는 거지? 진짜로? 해숙은 요즘 부쩍 밝아졌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부동산 앱을 열어 아파트 평면도를 들여다보고 가구 배치를 구상하며 머릿속으로 집을 꾸몄다. 거실엔 따뜻한 베이지 톤의 커튼을 달고 소파는 그레이로 깔끔하게. 침실에는 라벤더 향초를 두고 매일 아침 남편과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리라 상상했다. 그녀는 긴 세월 동안 꿈꿔온 우리 집을 드디어 가질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시작하는구나. 남편 대식이 곧 좋은 집을 구했다고 말했을 때 해숙은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혼도 가난도 자식의 무심함도 다 잊었다. 그녀는 이 집이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으로 확인된 경매 낙찰 통지서를 보고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한무철 주택? 그 주소는 낯익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무철이 살던 그 집. 해숙은 숨이 막히는 듯한 불쾌감에 온몸이 굳었다. 서랍 속 계약서를 몰래 확인하던 그녀는 그 종이 위에 굵게 박힌 글자를 보곤 그대로 얼어붙었다. 소유권 이전자 박대식.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당신 미쳤어. 그 집을 왜 하필 그 집을 낙찰받은 거야. 그녀의 외침은 분노를 넘어 절망에 가까웠다. 그동안 말없이 참고 따라와 주던 자신의 희생이 한순간에 모욕당한 것 같았다. 대식은 예상치 못한 아내의 반응에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 집은 지금 시세보다 싸게 나왔고 위치도 좋고 내부 수리만 하면 괜찮은 투자야.
그리고 우리 이익 보자고 하는 거잖아. 하지만 해숙의 귀엔 어떤 변명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눈을 부릅떴다. 당신 내 인생을 뭘로 보는 거야? 그 집이 누구 집인지 몰라서 그랬어? 한무철 그 사람 집이었다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 일로 마음고생한 줄 알아? 대식은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다. 그가 그 집을 고른 이유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다. 그에게 무철은 한때는 동경이었고 지금은 질투의 대상이었다. 대식은 무철이 모든 걸 잃은 뒤에도 여전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의 집까지 손에 넣으면 이제 자신이 이긴다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숙은 그런 속내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에겐 단지 또다시 무철의 그림자에 갇힌 삶이 반복될 뿐이었다. 당신 거기서 살아. 난 나갈 테니까.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짐 하나 챙기지 않은 채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대식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의자에 주저앉았다. 허탈한 숨소리가 거실을 메웠다. 한편 이 모든 걸 몰랐던 무철은 그날 밤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며 그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멀리서 불이 꺼진 집 그리고 창가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여기 나직다. 그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집의 윤곽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울 시내 중심부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층 건물 하나가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대운빌딩. 한때 무철이 꿈을 품고 세운 상징이자 이제는 규태가 두 손에 쥔 권력의 요새였다. 이게 다 내 거야. 규태는 빌딩 옥상에 올라 창 너머로 펼쳐진 도심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엔 아직 공실인 사무실과 정리되지 않은 구조물이 기회로 보였다. 2년이면 원금 회수 3년차부터는 순이익. 계산은 명확했다. 그의 손엔 금융기관의 투자약 정서와 입주 희망 기업 리스트가 들려 있었고 회계팀은 수시로 보고서를 보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대운이라는 브랜드를 꿰차고 자신만의 제국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날 건물 앞 골목에서 벌어진 일은 규태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었다. 어이, 거기 폐지 수거는 건물 뒤편에서 하라니까. 경비원의 날선 목소리가 들리자 규태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손수레 하나를 끌고 도로 한복판을 지나던 남자 하나가 경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다. 꾀죄죄한 외투, 흙 묻은 바지, 낡은 모자 아래. 그의 얼굴은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 사람 어디서? 규태는 본능적으로 의심을 품고 내려갔다. 현관을 열고 나와 그에게 다가가는 순간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규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심장이 턱 멎는 듯한 공포와 전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은 줄 알았던 그 얼굴. 한무철이었다. 무철 형님? 그의 목소리는 거의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무철은 아무 대답 없이 규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어딘가 맑고 고요했지만 동시에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 규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형님 살아계셨군요. 그동안 어디에? 무철은 대답 대신 손수레를 끌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규태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그 많던 재산은? 사람들은 다 형님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지금 여기서 폐지를? 무철은 천천히 그를 돌아봤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다. 그런 걸 왜 잃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짧은 한마디였지만 규태는 그 말 속에서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무철의 눈이 건물 꼭대기를 바라봤다. 바로 자신이 세웠던 대운 빌딩. 어릴 적 꿈을 담고 청춘의 전부를 걸었던 그곳. 이제는 이름만 남고 뜻은 사라진 껍데기만의 탑. 규태는 안간힘을 쓰며 평정을 되찾았다. 형님 대운 빌딩은 이제 제 겁니다. 법적으로도 등기상으로도 다 제 이름이에요.
형님이 어디에 계셨든 지금은 제가 주인입니다. 무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잘 산 거야. 그 말에 묘한 씁쓸함이 서려 있었다. 그가 등을 돌리고 떠나가자 규태는 헛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속은 편치 않았다. 폐지수거를 하던 그 남자의 손길 하나, 시선 하나에 자신이 지닌 이 건물의 진짜 주인 자리가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규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류 더미를 뒤지고 과거 거래 장부를 다시 검토했다. 무철의 이름이 남아있는 계약서, 그의 인감이 찍힌 창업자 기록들.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흔적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아니야. 지금은 나야. 나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듯 되뇌었지만 규태의 눈동자엔 이미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에게 진짜 두려운 건 무철의 귀환이 아니었다. 그가 기억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기억을 잃은 남자 무철. 그는 더 이상 대운빌딩의 주인도 한때의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눈빛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진실과 무게를 보았습니다. 한편 그를 알아본 규태의 불안한 눈동자. 겉으론 당당히 대운빌딩의 새 주인을 자처했지만 그 안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대운은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을 세운 사람의 뜻과 기억,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기억이 돌아오면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다음 해 무철은 잃어버린 조각들을 따라 자신의 과거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 또한 자신이 놓친 진짜 대운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면 그는 다시 모든 걸 가질 수 있을까? 규태의 손에 남은 대운 빌딩,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해숙의 선택은 대식의 탐욕을 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는 무철의 기억 언제쯤 돌아올까요? 여러분의 예측도 함께 남겨주세요.